안녕하세요. 국회 입법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야생생물보호관리법이 통과가 되면서요.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신 새정치민주연합의 강동원 의원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특별히 이 야생생물보호관리법 어떻게 보면은 좀 그 관심이 벗어날 수도 있는 대목인데 네. 더 관심을 가지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네, 제 지역이 네. 지리산이 있는 남원, 네. 그리고 내장산 옆에 있는 순창까지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비교적 그 이제 백두대간의 태백산맥 줄령인데, 네. 제가 국회의원 당선되고 남원 순창에 한 800여 개 마을을 네. 한 마을도 빠지지 않고 전부 돌았어요. 정말. 네, 그래서 이제 직접 민생 현장을 가서 주민들과 대화하는 과정에 이 말씀을 듣게 됐어요. 네. 유해 야생 동물, 네네. 특히 이제 동물인데 많이 있죠. 그래서 네. 이 농사를 아주 공들여서 지어놨는데 네. 망친다든지 그래서 피해 손실이 크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그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 법을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근데 그 애초에 그 야생생물 보호관리법은 네. 이제 야생동물들을 좀 보호하고 잘 이제 관리해 보자라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그렇습니다. 이제는 네. 인간에게 직간접으로 피해를 끼치는 유해 야생동물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그 개정안이 나오시게 됐는데 유해 야생동물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이 될까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멸종위기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포획을 금지시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체 수가 늘어나서 많이 늘어났죠. 굉장히 피해를 주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멧돼지, 고라니, 네. 꿩 이런 그 동물들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덜어는 우리가 고속 전철 네. 전신주 아하. 여기에 이제 까치가 집을 지어 가지고 비가 온 날 이제 누전이 돼 가지고 예. 사고를 유발한다든지 또 공항 근처에 뭐 가마귀떼랄지 참새떼 네. 이런 그 조류들이 또 항로에 지장을 주는 그래서 세상에. 비행 사고까지 나는 그런 그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죠. 네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유해 야생 동물로 인해서 생긴 그 피해들, 사례들, 네. 이 전체적인 현황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정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의 그 자료를 보면 5년간 피해액이 한 750억 됐어요. 네. 연간 그러니까 한 150억 이상 드는데 네.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그런 상황인데 벼 피해가 21%입니다. 벼. 벼 피해.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사과. 전체 피해 중에서 전체 피해 21%가 벼군요. 그다음에 이제 사과, 배 등 과수가 네. 19.7%. 예, 예. 그다음에가 이제 채소류가 네. 한 16% 이렇게 되는데 주로 이 피해를 입히는 동물들이 네. 멧돼지가 한 45%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고라니가 한 18%. 어허. 그다음에 이제 까치 의외로 높아요. 16% 정도 됩니다. 네네. 네. 까치가 원래 뭐 길조처럼 여겨졌는데 이제는 더 이상 네. 반가운 손님을 상징하진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멧돼지가 가장 퍼센테이지가 높고 그다음이 고라니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까치, 까치, 이런 그렇습니다. 순으로 네. 멧돼지는 덩치가 크니까 먹기도 많이 먹겠네요. 그리고 예. 그 고속도로를 지나가다가도 고속도로 옆에 농가에서 고라니가 있을 정도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특히 고라니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서는 지금까지 포획을 금지시켰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주도 온 그 농가에 피해를 주기 시작해서 네. 이제는 포획을 풀었죠. 제주도 같은 경우가. 아. 근데 앞서서 뭐 여러 가지 피해 중에 이제 항공기 얘기도 잠깐 하셨는데 네. 언뜻 생각하면 항공기에 어떻게 피해를 줄까? 이 항공기에 무슨 영향을 줄까 싶기도 한데요. 네.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그러니까 이제 공항에서 네. 비행기가 이륙한다든지 예. 또는 착륙할 때에 예. 이 공항 근처에 있는 이제 아주 집단적으로 서식하는 새들이 있습니다. 예, 무리를 참새는 지어서. 한두 마리가 같이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때로. 이 갈가마귀라고 그러죠. 네. 예, 겨울철에 주름하는데 여기에는 뭐 때로 뭉쳐 다니는데 경우에는 수천 마리가 이렇게 한꺼번에 때를 뭉쳐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 예. 비행기가 이착륙할 때 비행기 그 프로펠러 속에 들어가게 되면 네네. 엔진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주 큰 사고가 나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굉장히 위험해질 수 그렇습니다. 있는 거군요. 네. 이게 한두 마리라면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는데 워낙 못 그렇습니다.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 네. 그러면 과거에 비해서 이렇게 유해 동물들의 피해가 더 많아지는 이유는 놔둬서 그런가요? 이제 그것은 우리가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서 네. 포획을 금지시켰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개체 수가 많이 증가하는. 예, 그러니까 이제 멧돼지 같은 경우는 이 서식 시기가 네. 5월에서 7월 그 사이입니다. 네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 멧돼지 같은 경우는 한 번 새끼를 낳으면 한 10여 마리씩 많게는 이렇게 그렇군요. 나니까 예, 예. 굉장히 증가하는 속도가 빠르죠. 네. 그런데 이 개체 수가 늘어남과 동시에 네. 생태계의 그 어떤 이 먹이 사슬이랄까 이게 네. 지금 파괴된 상태예요. 하긴 멧돼지 위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네. 과거에는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 뒷동산에 늑대가 살았어요. 어머, 세상에. 이게 늑대가 네. 이런 그 이 먹이 사슬이 돼서 네. 개체 수를 적절하게 조정을 해주는데 그렇죠. 지금은 늑대가 멸종이 됐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멧돼지는 한없이 증가하는 상태고 정부에서 이것을 포획 금지시키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시사철 피해를 줘요. 예. 예를 들면 아까 벼 피해가 21%라고 그랬는데 네네. 벼는 주로 모짜리 때 많이 피해를 입힙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내기를 하기 위해서 모짜리를 놓는데 네. 그때는 멧돼지가 이제 배가 고프니까 네. 이제 봄철이 시작이 되면서 주로 이제 이 쉽게 먹이를 찾아서 그러네요. 논을 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냥 모짜리를 전부 짓밟아서 먹어버리고 그냥 그러니까 결국은 모내기 하는데 농가에서 어려움을 겪는 그렇겠죠. 그런 사태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근데 사실 뭐 참새가 날아들면 허이 한다든지 하면 일단은 네, 쫓을 네. 수 있는데 네. 멧돼지가 오면은 도망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요. 예, 그리고 멧돼지는 상당히 성질이 사납죠. 예. 야생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요즘 뭐 도심지에까지 그러니까요. 먹이 찾아서 와가지고 사람을 문다든지 네네. 기물을 파괴한다든지 그래서 아주 세상을 놀라게 하잖아요. 그렇군요. 네, 네. 그러면 이렇게 유해 야생동물로부터 이제 피해를 당했을 네. 경우에 네네. 피해 보상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그냥 운 나쁜 아. 거다라고 합니까? 아니면 아주 일정 부분 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동안에는 피해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난해에 이제 이 법을 대표 발의하고 네. 금년에 이제 2월 달에 통과가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국회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통과가 될 무렵인 네. 금년 1월 달에 예. 환경부 장관이 예. 피해가 났을 경우에 예.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걸 발표한 것이 있는데 피해가 이 야생 동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네. 최대 500만 원 정도의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네. 그리고 만약에 예. 정말 불행하게도 사망을 했을 경우는 1,000만 원까지 보상을 하도록 지금 환경부에서 이 환경부 장관령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올해부터 좀 시행이 될 텐데 예. 아직은 초보 시기이기 때문에 초보 네네. 단계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네요. 예. 또 피해가 났어도 또 피해를 예. 입증해야 되고 그렇죠. 예. 복잡한 문제들이 있을 예, 텐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발의하신 그 야생생물보호관리법의 개정 내용도 네. 뭐 사후 보호나 보상도 있겠지만 네. 근본적인 원인을 좀 줄여나가자라는 취지로 그렇습니다. 만드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개정 내용을 좀 들여다볼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대개 이제 야생 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기간과 그 허가를 정부에서 해줬어요. 네. 근데 그게 지역별로 이루어지거든요. 네. 예를 들면 올해는 뭐 충청 남북도를 포획 허가를 해줬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뭐 전라남북도 이런 식으로. 네네. 그랬는데 이제 그게 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농가의 소위 피해 예방 네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명 피해를 네. 예방할 수 있는 예. 그런 거기 때문에 이 기초자치단체에서 피해 방지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지금 법 개정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네. 네. 근데 현행법에도요. 네. 그 유해 야생 생물을 포획하는 수렵 제도가 운영 있습니다. 예. 중인데요. 그러면 지금 피해 방지단과 기존의 수렵 제도
요거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네네. 해보겠습니다. 예, 국립공원 1호가 있는 지리산. 예. 예, 지리산은 경상남도, 네. 전라남도, 전라북도 이렇게 3개 도가 경계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14년 올해에 네. 전라북도에 포획 허가를 했고 네. 전라남도나 경상남도는 포획 금지를 시켰다고 할 경우 네네. 지리산은 한 권역인데 그렇죠. 야생동물이 무슨 경계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쪽에서 놀다가 저쪽으로 가고 그렇죠, 그렇죠. 자주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포획을 어느 한 지역에 한다 하더라도 네. 이것이 크게 이 개체수를 줄이는데 그리고 피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하긴 걔네들도 예. 정보 교환할 거 아니겠습니까? 야, 그렇습니다. 절로 가니까 자꾸 잡히더라. 그럼요. 우리 절로 가자. 예, 예. 그러면 효과 없겠죠. 예. 뭐 대표적으로 지금 그 지리산 반달곰을 보세요. 예. 반달곰이 경남으로 갔다가 전남으로 갔다가 전북으로 갔다 막 이러잖아요. 예.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아하. 실효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이것을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피해 방재단을 구성을 하게 되면 네. 자기 관내에 피해 신고가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그때 이제 이 시장 군수들이 네. 또는 구청장이 직접 포획 허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든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어떤 한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한 권역에 해당하는 전국적으로. 예. 전국적으로 예, 예. 다 되면은 뭐 지리산뿐만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다른 산 지역에서도 네, 인접한 네. 지역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제히 이렇게 쫙 몰아갈 수 있겠군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연중 예. 뭐 365일 이렇게 풀 가동할 것은 아니거든요. 피해가 있는 경우에 예. 신고가 들어오면 그 지역에 대해서 이제 포획할 수 활동을 있는 강화하는? 포획을 허가하는 거죠. 예, 예. 네. 그러면 피해 방진단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될까요? 예를 들어서 뭐 사격에 능한 자 아니면 물론이죠. 뭐 특전사처럼 어떤 네. 특공 무술을 익힌 자 이런 분들인가요? 그러니까 피해 방지단의 주 목적은 네. 이제 멧돼지를 비롯한 소위 말하면 그 야생 동물 네. 이런 것들을 포획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총기를 다룰 수 있는 전문가여야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요즘은 총포 화약 단속에 관련된 법에 의해서 네. 시군 경찰서에 전부 등록이 돼 있어요. 네, 네. 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 수렵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 단원이 돼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관내 이 지도할 수 있는 경찰 현직 네. 경찰관도 포함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략 인원은 몇 분으로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것까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지역별로 다르겠고. 이제 이 법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네. 대통령령이나 네. 장관령을 다시 이렇게 시행령까지 전부 해서 공표를 하면 적어도 한 4, 5개월은 걸리니까 예. 현재 그 작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사람 뽑습니다 하고 방을 붙였더니 네. 막 너도 나도 하겠다. 그러면 다시 선발 과정 같은 것을 거쳐야 뭐 되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네. 뭐 그렇게 너도 나도 하겠다 할 만큼 네. 뭐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월급은 안 관내에 주나 보죠. 무슨 그렇죠. 어떤 뭐 사례나. 그러니까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그 제도, 운영상 필요한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장관이 지금 훈령으로 만들고 있으니까 네. 아무 그분들한테 무슨 급여를 주거나 그러진 않겠죠. 다만 이제 수당은 좀 드려야 되겠죠. 그렇죠. 활동하는 그 시기에 예,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예. 참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게요. 예전에 네. 오래전에 뉴스에 보면은 뭐 갑자기 올무 사진 나오고 그렇습니다. 밀렵군이 어떻게 했다는 사람이 가해자가 돼서 눈살을 찌푸리게 한 뉴스들이 많았거든요. 네, 요새는 그렇죠. 동물들이 민가나 이런 데 출몰해서 피해를 일으키는 뉴스가 아주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어서 네, 그러니까 이제 예. 주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올무나 네. 뭐 이런 것들을 그 정말 놔서 불법으로 포획하는 경우가 네. 대개 겨울철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깊은 예. 야산에서 이루어지는데 네. 지금 농가의 피해는 거의가 농사철에 이루어지는 그렇죠. 거거든요. 농사를 시작하는 파종기부터 수확하는 철까지.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의미는 다르죠. 그렇군요. 예. 그러면 피해 방지단도 주로 수학기에만 이제 운영이 된다.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벼 같은 경우는
모내기를 준비하는 모판부터 이렇게 모판부터. 망쳐버리기 때문에 연중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주장을 했는데 네. 입법 과정에서 네.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부족이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수학철에만 하도록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는데 네, 네. 이것은 제가 또다시 지금 검토를 하려고 그래요. 아하. 그래서 예방을 하려면 네. 이 파종 시기부터 피해가 없도록 해줘야지 예. 파종이라는 것은 종자를 뿌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뭐를 심어야 되고. 예. 그런데 그 파종 자체를 망가뜨리면은 아하. 이거는 농사를 근본적으로 시작도 못 해보는 거죠. 그럼 그 수학기에만 하자라고 하신 분들 모시고 몇 분 모시고 한번 현장에 한번 갔다 오시면 그러면 좀 네, 그러니까 이해가 이제 쉽지 않을까요? 이 여러 가지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제 정부 쪽에 계신 분들 예. 탁상 행정을 많이 하죠. 네. 현재의 어떤 상황들이 있는 상황 뭐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네. 조금은 이해가 부족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럴 때마다 좀 답답하시죠? 많이 답답하죠.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뭐 전국 모든 지역에서 피해 방지단 운영이 네. 물론 약간의 형태나 시기별로 차이는 네, 있겠지만 운영이 그렇습니다. 되어 갈 네. 테고 유해 야생 생물 이제 포획 네. 그 시기에 한해서는 가능해지는 겁니까? 그렇죠. 아. 네. 근데 좀 방송에서 드리기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은 멧돼지도 돼지인데 이걸 어떻게 식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거는 뭐 제가 뭐라고 여기서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일단 지금까지 포획 허가를 해주는 지역에서 잡는 것은 네. 식용으로 할 수가 있었죠. 아하. 그러나 예. 지금 불법 포획 같은 경우는 거의 유통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 식용을 상상할 수가 없는 건데 네. 이제 이런 경우는 네. 대개 이 자연적으로 예. 그 지역에서 소모되지 않을까 이렇게 아하,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혹시 포획이 아예 금지된 지역도 있습니까? 어떤 부분? 뭐 포획이 그러니까 우리 피해 방지단이 활동을 하더라도 네. 아예 요 구역 자체는 뭐 안 된다. 뭐 DMZ가 됐든지 예를 들면요. 아예 안 된다. 그런 부분은 이제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 네. 아마 이 시행령에서 그런 부분들을 적시할 수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나 어디까지나 제가 지금 발의했던 이 피해 방지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은 네. 피해 신고가 있는 그 지역에 국한되기 때문에 네. 국한되기 때문에 그 여타 지역은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윤년제로 돌아가는 그 포획 허가 구역 네. 뭐 여기에 적절하게 잘 활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현재는 듭니다. 윤년제로 돌아가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네. 자, 야생동물 피해 방지 이제 네. 뭐 효과적인 방안도 생각해봐야 될 텐데 포획 이외에도 뭐 전기 울타리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요. 또 피임 백신도 있다면서요. 더 예, 이상 예. 이게 개체수를 늘리지 못하게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는 것 같은데 가장 그 중에서 좀 이 효과가 좋더라 알려진 방안은 어떤 건가요? 지금요 그런 그 하나의 그 방법들이 있지만 네. 그런 이 방법들을 시행해서 큰 효과가 없어요. 아하. 네. 무슨 지금 우리가 반달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실은 뭐 지리산에 박는 것도 우리 백두산 뭐 곰, 반달곰 네.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확보를 해가지고 우리가 사전에 전부 네. 검토를 하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제 전자칩도 네. 장착을 해서 네. 어떻게 이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면밀히 검토를 하고 이제 관리를 하는 것이지만 네. 야생동물은요 인위적으로 뭐 그것을 어떻게 이 사람처럼 네. 할 수가 없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거 그렇죠. 그러니까 별로 효과가 없는 거죠. 아하. 자, 야생생물 보호관리법 이제 시행 앞두고 있을 텐데 앞으로 아까 수학기뿐만이 아니라 이제 모종 네. 파종기도 포함을 시켜야 그렇습니다. 된다를 포함해서 또 남아 있는 과제들이 있지요. 어떤 것들을 좀 더 손봐야 됩니까? 지금 다른 법 아니 야생생물 여기- 보호관리. 예. 이제 일단은 이제 시행을 해 보면 네.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이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행은 아마- 언제부터죠? 아마 금년 한 8월쯤부터는 시행이 네.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대개 한 6개월 정도는 걸리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제 이 금년도 수학철에는 네.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 법을 네. 시행해서 효과를 좀 볼 수가 있죠. 네.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뭐 이 멧돼지를 비롯한 고라니 네. 뭐 이렇게 육지에서 그냥 뛰어다니는 동물들도 문제지만 날아다니는 동물들 중에서요. 예.
아주 심각하게 또 과수농에 피해를 주는 게 있어요. 그게 어떤 까치인데 까치군요. 가마귀하고. 예, 예. 그래서 요즘은 과수원에 가면 전부 그물망으로 다 쳐놔요. 새가 앉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제 이 비둘기가 서울 도심에도 이 네. 모이를 주기 때문에 아주 네. 집단으로 이 동대문 쪽에 가면 집단으로 살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런 그 비둘기들이 예. 고궁이나 네. 사찰 네. 여기에 처마 밑에 가가지고 그냥 아예 그냥 살아버리기 때문에 네. 예, 문화재를 훼손하면서 엄청난 피해를 많이 주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까지도 네. 우리 이제 주민들의 피해 네. 신고가 들어오면 뭐 이 적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다방면에서 좀 검토가 더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이제 그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네. 지역민들께서 참 많이 좋아하셨을 텐데 거기서 힘을 얻으셨고 또 네. 다음 입법도 준비하시고 네, 계실 네. 테죠. 다음의 관심사는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네. 의정 활동을 하면서 방점을 찍고 있는 게 현장 생활 민원 정치입니다. 네. 그래서 항상 답은 현장에 있다 이런 거고 문제도 현장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쭉 한 800여 개의 마을을 전부 다니다 보니까 농촌에서 지금 가장 시급히 하나 추진해야 될 것이 또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농가에 지금 겨울철에는 네. 정부에서 각 마을에 쌀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예. 20kg짜리 7부대씩 지급을 해서 예. 적어도 겨울철은 마을 분들이 공동으로 회관에서 취사를 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계시는데 네네. 사실은 농가에 가보면요. 네. 너무 그 연세들이 많으셔서 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냐면 네. 70대 할머니, 예. 할머니잖아요. 예. 70대. 70대 할머니께서 80대 할머니의 진지상을 차려야 되는 아하. 밥을 해서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느 마을을 가면은 네. 70대 되는 분들이 아주 청춘이에요. 아하. 가장 젊은 분들. 예. 그래서 밥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더라 이런 얘기죠. 아. 그래서 앞으로는 각 마을에 네. 여성 도우미 한 분씩을 배치를 해서 예. 그분들에게 정부가 소위 그 급여를 지원을 지급하는 하고. 거. 예. 그렇게 되면 전국에 한 7만여 명의 새로운 여성 일자리가 생기는 일자리가 거죠. 생기네요. 예,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급여를 받게 되면 그 돈을 이제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필요한 물건 사야 되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니까 그 지역 경제가 살고 전통 재래시장이 살고 이런 그 파생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네. 중요한 게 이제 1년 12달을 전부 마을 회관에서 식당화 해가지고 그분들이 취사를 하게 되면 네. 각 가정에서 사용했던 가스가 절약되잖아요. 아하. 그렇게 되면 그런 게 있네요. 우리 국가적으로 예. 이건 천문학적인 숫자에 아.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다. 에너지 전략. 그러네요. 그래서 수입해올 필요가 없는 거죠, 가스를. 네. 그래서 이것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도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네. 제가 작년 11월 달 대정부 질문에서 네. 이 문제를 정부에 촉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어떤 검토 결과가 오는지를 봐서 부족하다면 이 부분도 네. 법제화해서 네. 시행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 이게 농가에서 새로운 그 복지가 실현이 네. 되는 것이지. 지금 보세요. 2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한국의 농촌 인구는 1,000만이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230만. 그 중에서 네. 65세 이상이 70%예요. 아유, 그렇죠. 이런 현실입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미처 생각 못했던 부분까지 딱 그렇습니다. 짚어주셔서 네. 아 맞다 그런 네, 일이 네. 있을 수 있다. 네, 이해가 충분히 가시죠.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것 네, 네. 같은데요. 아주 좋아하십니다. 이 얘기하면.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네. 국회 입법데이트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강동원 의원님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